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누구보다도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논술형으로 출제되는 2차 시험으로 진행되는데 1차 시험은 무난히 합격했지만 2차 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어요. 매번 아쉬운 점수를 받고 다시 도전해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4번째 도전 만에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요즘 시대에는 조금 낯선 대가족이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고모까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원래는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남동생이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경기도 외곽에 땅을 사서 3층짜리 집을 직접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북적북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모까지 함께 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은행에서 일하는 고모는 연봉이 꽤 높았고 재테크에도 능해 상당한 자산을 모아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사실 고모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사서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탄탄한 삶을 살고 있는 고모는 그야말로 골드 미스였습니다. 하지만 고모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남자복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소개팅을 하고 운명처럼 연인이 되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관심을 가지는 건 고모의 연봉과 재산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고모의 경제적 배경을 탐내는 모습을 보이며 실망을 안겼으니까요. 심지어 한 번은 결혼까지 가기로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남자보다 고모가 더 좋아하는 분위기였던 터라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들뜬 모습이었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 쪽 어머니가 터무니없는 예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결혼 후에는 더 큰 집을 구해 함께 살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마치 고모를 돈줄로 여기는 듯한 태도에 결국 고모는 결단을 내렸어요. 아무리 마음을 줬던 사람이라도 현실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주저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고모의 성격이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고모가 파혼을 통보하자 그 남자와 남자 어머니가 찾아와 오해를 풀자고 했지만 고모의 마음은 확고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파혼을 한 후 고모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끔 대가족이 함께 살면 불편하지 않은지 묻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런 불편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며 함께 지내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다 보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대가족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빠에게는 형, 그러니까 제게는 큰아버지가 있었지만 큰집 가족들과의 사이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왕래도 거의 없었고 명절이나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 얼굴을 마주하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늘 큰엄마가 있었습니다. 큰엄마는 이간질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우리 가족과 큰아빠 사이를 틀어놓는 데에 있어서 기가 막힐 정도로 능란했는데 그 중에서도 큰엄마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바로 고모와 저였습니다. 큰엄마가 고모와 저를 싫어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선 고모는 큰엄마가 제게 싫은 소리를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그냥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큰엄마가 틀린 말을 하면 틀렸다고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면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지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큰엄마 입장에서는 고모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엄마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와 저는 같은 해에 태어났고 불과 열흘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사실상 동갑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큰엄마는 늘 제게 강요했어요. 우리 하나가 너보다 10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언니인 건 분명하잖니? 그러니까 넌 하나한테 무조건 언니라고 불러야 해. 알겠지? 제가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고모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쌍둥이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모의 말에 큰엄마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고모가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애들끼리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열흘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너무 억지로 언니 동생 따지면 오히려 거리감만 생기지 않겠어요? 고모의 말에 큰엄마가 인상을 찌푸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언니가 맞으니까 넌 하나한테 무조건 언니라고 불러. 큰엄마의 표정이 이미 무서울 정도로 굳어져 있었기에 제가 고모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모, 나 괜찮아. 그러자 고모가 부드러운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아윤이는 참 똑똑하고 마음도 넓다니까. 고모가 장담하는데 아윤이는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거야. 고모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제 말에 고모가 피식 웃으며 머리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고모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난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사람 같아. 아유, 너를 누가 말리겠니? 고모가 장난스럽게 제 볼을 잡아당기며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모에게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고모가 하나와 저를 대하는 태도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에게는 마치 정해진 대본이라도 있는 듯 몇 마디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전부였지만 저와는 정말 단짝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아마도 그 차이가 큰엄마의 신경을 더 건드렸던 것 같았어요. 고모가 하나와 제게 용돈을 주기라도 하면 큰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은근슬쩍 물었어요. 아윤아, 고모가 너한테 얼마 줬니? 그러면서 제 손에 쥐어준 봉투를 낚아채더니 직접 확인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던 어느 날 저는 선생님 추천으로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 쓴 글이 대상까지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물론 전국 규모의 대단한 대회는 아니었지만 지역 학교에서 글 잘 쓰는 아이들이 모여 경쟁하는 자리였기에 꽤 의미 있는 성과임에는 틀림없었어요.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칭찬을 잔뜩 늘어놓았고 그 덕분에 가족들은 작은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제가 쓴 글을 읽어보던 가족들이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특히 할머니는 아예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가족들의 따뜻한 반응에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산통 깬 사람이 있었으니 역시나 큰엄마였습니다. 엄청 큰 대회도 아니니까 대상을 탄 모양이네. 순간 고모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냥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본인이 글을 잘 쓴다고 착각하면 골치 아파질 게 뻔하잖아요. 골치가 아프다니요. 고모가 기분 나쁜 기색을 감추지 않자 큰엄마가 더욱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요즘 문과 나와서 밥 벌어먹기 힘든 거 몰라서 그래요? 그중에서도 글 쓰는 직업이 제일 최악이거든요. 괜히 작가 한다고 설쳤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현실적인 꿈을 가져야지. 그러고 보니 시댁 쪽은 전부 이과인데 문과머리인 거 보니까 아윤이는 동서를 닮았나 보네. 근데 동서도 이과를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아윤이는 누구를 닮아서 글을 잘 쓰는 건지 모르겠네.
큰엄마의 말에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고모 입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날 고모와 큰엄마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는데요. 큰엄마의 말이 이상하리만큼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서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가족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요. 특히 할머니와 부모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고 고모는 제 손을 꼭 잡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큰엄마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무리 고려되긴 하지만 경영학과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불만이 가득한 말투였고 이어지는 말이 뻔했지만 좋은 날이다 보니 고모가 못 들은 척 웃으며 넘어가려고 하자 큰엄마가 혀를 끌끌 차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무슨 과인지가 중요하거든. 근데 아윤이는 역시나 문과머리인가 보네. 순간 고모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요즘 문과 졸업해서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무조건 이과 계통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고모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고대생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경사죠. 우리 하나도 명문대 갈 수 있는데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하는 거잖아요. 아윤이 너는 경영학과 나와서 뭐 하려고 하니? 큰엄마가 갑자기 제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하든 트집을 잡을 태세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영학과에서도 세무회계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틈틈이 공부해서 세무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요. 그 순간 큰엄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뭐? 세무사? 네, 꼭 세무사가 되고 싶어요. 예, 세무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너무 무리한 꿈을 꾸는 거 아니니? 그래도 전문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큰엄마가 비웃듯 피식 웃었지만 이미 큰엄마의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목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후 하나는 재수를 거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긴 했지만 비인기 학과를 선택한 탓인지 큰 집 식구들은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조차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 사이 저는 묵묵히 공부에 매진하며 어렵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를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도 중견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를 비교할 이유도 경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을 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 차근차근 경력을 쌓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다행히 꽤 괜찮은 곳에 취업할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가족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가족들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고민하며 선물을 골랐고 가족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에 방으로 들어왔는데 잠시 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고모가 살며시 들어왔어요.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고모의 다정한 목소리에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같이 일하는 선배가 그러는데 남의 돈 벌기가 진짜 힘든 거래. 고모는 그런 일을 평생토록 해왔는데 나는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제 말을 듣고 고모가 작게 웃었지만 제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모,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려고 했는 줄 알아? 고모도 회사 그만둬야 할 때가 올 거 아냐. 그러니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고모까지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제 진심이 담긴 말에 고모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애써 눈물을 참으며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넌 무슨 그런 말을 해. 고모 돈 엄청 많거든? 고모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모 아니었으면 우린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야. 이 집도 고모가 다 지은 거잖아. 고모가 지은 거긴 하지만 작은 오빠도 돈을 보태겠다고 한 걸 내가 그냥 다 하겠다고 한 것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사는 거고 고모가 여윳돈이 좀 있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집 짓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 그래도 고모가 항상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랬어. 아무튼 내가 고모까지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너도 고모처럼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순간 말을 잃고 멍하니 고모를 바라봤지만 고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모는 우리 아윤이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내가 평생 책임질 테니까 넌 걱정 말고 네 인생 살아.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고모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모가 제 머리를 수담수담 해줬고 고모의 손길을 느끼며 제가 아기 강아지처럼 배시시 웃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고모의 다정한 손길이 참 좋았으니까요. 그날도 웃고 있었는데 고모가 갑자기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아윤아, 여기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힘들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럭저럭 할만해. 조금 일찍 나가면 되는 걸 뭐. 그래서 말인데 지금 고모가 타던 차를 네가 타고 다니는 게 어때? 그럼 고모는 어떻게 하려고?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모를 빤히 바라봤더니 고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모는 이번 참에 새 차로 바꿀까 하거든. 그치만 고모 차 엄청 비싼 차잖아. 거기다 산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말이야. 우리 아윤이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아. 새 차 사줄까도 생각해봤는데 아직 운전이 서투르니까 그냥 고무차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바꾸던지 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세무사 합격하고 취업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도 돼. 고모, 진짜 고마워. 그렇게 얼마 뒤 저는 고모에게 차를 받았고 장롱 면허다 보니 다시 도로 연수까지 마친 후 처음으로 회사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뿌듯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서 주차된 차를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는 SNS에 고모에게 선물 받은 생애 첫 차, 무사히 출근 완료, 고모 고마워, 사랑해라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SNS에 글을 잘 올리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홀로 운전해서 무사히 도착한 게 너무 기뻤거든요. 사실 무사히 운전하고 도착한 것도 뿌듯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고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올린 사진을 본 친구들과 지인들이 반가운 마음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완전 부럽다. 니네 고모 진짜 멋지다. SNS를 잘 안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것이라 생각을 못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제 SNS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사촌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친하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기에 하나가 제 SNS를 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는 저에 대해 은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 SNS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주 주말 오랜만에 큰엄마가 우리 집을 찾아왔거든요. 문제는 큰엄마의 표정이 금방이라도 고모에게 달려들 것처럼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엄마가 고모를 향해 소리쳤어요. 고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큰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네?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모가 아윤이한테 그 비싼 자동차를 줬다면서요. 아, 그게 아윤이가 회사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타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피곤하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큰엄마가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아윤이는 고모랑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우리 하나야말로 고모 핏줄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 순간 거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큰엄마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던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얘, 넌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는 거니? 회개망측하다니요. 아윤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말을 했잖니. 그러니 회개망측하다는 거지. 어머님, 아윤이는 동서가 데려온 아이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고모와 아빠가 억지로 큰엄마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잠시 후 물을 마시던 중 할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하도 오래돼서 내가 그 사실을 깜빡했지 뭐니. 그래서 아까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고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잊고 살았다가 오늘 다시 상기했다니까. 두 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제 눈치를 살폈는데요.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근데 아윤이 너는 누가 뭐래도 이 할미 손녀니까 저 따위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세상에는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마음을 나누는 일이야. 니미럴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어디 와서 핏줄 타령을 하고 자빠졌어. 가족이라는 게 함께 부대끼기도 하고 정을 나눠야 가족이 되는 거지.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니까 말이야. 나도 완전히 잊고 살았네. 할머니와 고모 얼굴은 정말 잊고 살았다는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그날 할머니와 고모의 대화를 듣고 있다 보니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비극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마치 코미디처럼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말처럼 우리 부모님은 재혼 부부입니다. 그때 당시 외할머니 말을 그대로 인용해보자면 저는 엄마에게 딸린 혹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까지 데리고 엄마가 새 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모두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먹함은 피할 수 없는 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나중에 고모에게 듣기로 아빠의 전처가 워낙 악랄했다 보니 착한 엄마를 보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에 쏙 들어했다네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 집에 살았던 건 아니었지만 저로 인해 결국 다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계기가 된 건 어느 아침 작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고모까지 모두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당일날은 손님들이 늦게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다들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는 온 가족이 늦잠을 잤고 할아버지와 저만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시 할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계를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랑 엄마는 아직도 자는 거니? 배고픈데 언제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엄마랑 할머니는 아직 자는 것 같은데 내가 밥 차릴까요? 제 말에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근데 진짜 언제까지 자려고 그러나? 어제 음식하느라 다들 힘들었잖아요. 내가 밥 차릴게요.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아침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고사리 손으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접시에 담는 동안
할아버지는 밥그릇에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사실 그날 아침에 할머니와 고모는 이미 깨어 있었고 우리의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고모에게 조용히 속삭였다고 하네요. 아윤이가 아주 잘하네. 이참에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잠이나 더 자자. 그렇게 할머니와 고모는 조금 더 이불 속에서 뭉구적거리며 휴식을 취했고 덕분에 할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직접 상을 차려서 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할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방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돕고 계셨거든요. 결국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학가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다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조금 고민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기에 결국 흔쾌히 합가를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가족 간의 정은 더욱 깊어졌고 집안은 늘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엄마가 동생을 낳으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얼마 전 가족 모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다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진 않았지만 일정까지 맞춰가며 온 가족이 함께 떠났어요.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맛있는 해산물을 잔뜩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저녁 바베큐 파티였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기고 와인과 함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던 그때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윤아, 그때 사진 찍은 거 할미한테도 보내줘봐. 근데 주름을 좀 제거해서 보내주면 좋겠어. 제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뽀샵해서 보내줄게. 근데 굳이 보정 안 해도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쁘긴 해. 정말? 그럼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쁘지. 제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정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던 고모가 궁금한 듯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사진 뽀샵은 뭐하러 하는 거야? 할머니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난 얼굴로 답했어요. 사실 나도 SNS 하거든. 요즘 팔로워가 엄청 많이 늘었어. 뭐? 엄마가 SNS를 한다고? 고모가 기겁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아윤이한테 배웠지. 처음에는 어렵더니 요즘은 천하 쉽다니까. 이래서 나이 들어도 뭔가를 계속 배워야 한다니까. 할머니가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당당하게 말했지만 고모가 걱정스레 입을 뗐어요. 전에도 그 SNS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 혹시 하나가 큰언니한테 말했어? 큰언니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와인잔을 기울이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설마 내가 SNS를 하리라고 걔가 생각이나 하겠어. 아마 관심도 없을걸. 아, 하긴 그렇긴 하네. 결국 고모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의 SNS에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 가득했는데요. 특히 제주도 여행 때 올린 사진은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훈훈한 내용이 많다며 사연을 부탁해 채널을 자주 듣고 계시는데요. 언젠가 우리 가족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라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그리고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이 효도할 테니까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가족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